소프트웨어형 데이터 분석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썬 프로그램 실습을 직접 해보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법을 배웠던 내용들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참고할 교재가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참고 교재로 소개할 내용은 데이터 과학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두근두근 파이썬에 이어서 실질적인 문법과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데이터 분석에 조금 더 활용되는지 이 부분을 다루게 된 책이고요. 이외의 책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할 거라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다면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보시거나 또는 여러분이 더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구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 파일 제공은 사이트에 대한 것도 소개를 했지만 제가 여러분의 LMS에도 등록을 해드릴 거라 편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설명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1학기 때 여러분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웠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건 한번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를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실행을 시키고자 할 때, 뭔가 컴퓨터로 실행을 시키고자 할 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이죠.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원하는 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 출력할 때 이 부분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있죠. 요즘 4차 산업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1학기 때 저를 만났던 분들은 역량검사를 통해서도 한번 해보셨지만 혹여 2학기에 와서 새롭게 군대를 갔다 오셔서 복학하시거나 1학기에 다른 과목 때문에 이수를 하지 않으셔서 다시 이제 저하고 같이 분반이 됐던 분들을 위해서는 역량검사는 따로 진행하게 해드릴 거고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배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역량 중에 필요한 거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의 이야기도 매번 프로그래밍 할 때는 다시 나와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처리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자료를 입력을 하고 컴퓨터가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하면, 컴퓨터가 처리를 해주면 어떻게 결과가 출력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력된 결과를 다시 입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큰 크기에 대한 개념이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걸 정보로 표현하는 과정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방법이, 습득하고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요즘 코딩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파이썬을 가지고 하느냐?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여러분들이 배우기도 쉽고 아주 오래된 C 언어보다 최근 들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훨씬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파이썬은 91년도 언어고 이 C 언어 기반으로 했을 때 이 C 언어는 72년도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72년도에 데니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C 언어가 있어요. 데니스 리치 교수가 개발을 했어요. 벨 연구소에서. 72년도에. 그래서 이 벨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72년도에 만들어진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다면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21세기에 들여와서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된 C 언어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요즘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요즘 이야기하는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학습하면 훨씬 좋겠다. 그럼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객관식 시험을 낸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객관식에 대한 걸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랫폼 독립적인 언어다. 그러니까 어떤 운영체제, 우리 운영체제 뭐뭐 있죠? iOS 있을 거고, 그죠? 애플사의 iOS, 그 다음에 윈도우즈도 있고요. 리눅스도 있고 기타 등등등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유닉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운영체제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운영체제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다. 그 다음 우리 인터프리터 언어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인터프리터 언어인데 컴파일러처럼도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한 줄 한 줄의 인터프리터 언어인데 한 줄 한 줄 소스 코드를 번역 과정 없이 바로 실행하는 시점에 해석해서 컴퓨터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 간단해서 메모리가 적게 필요하고 실행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사용자들이 배우기 쉬운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이고 컴파일러라고 하는 언어는 컴파일러에서 동작되는 언어는 기계어로 번역해서 플랫폼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실행 속도는 빠르고요. 기억 장소가 필요하고 C나 자바, C++, C샵이라고 하는 다양한 언어가 형식상 컴파일러 언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거나 또는 제가 사용하는 다양한 코딩하는 프로그램에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객체지향 언어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의 언어에 대해서 사용할 때 해당 프로그램이 해결할 문제의 구성 요소를 요소별로 정의를 하고 각 요소의 메서드, 기능과 정보, 각각의 정보의 속성들을 정의해서 요소들을 결합하고도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스파이럴도 그렸고 올림픽기도 그려보고 사각형, 삼각형, 원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봤던 프로그램들이 또 동적 타이핑 언어예요. 프로그램 실행 시점에 변수 타입을 결정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하다. 자, 그럼 제가 파이썬의 특징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겠지요. 자, 그럼 더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코딩을 하는 거 또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또는 사고하는 방법을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파이썬을 배우는 건 맞는데 왜 굳이 파이썬이냐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화면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걸 입력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실행을 한번 해보죠. 우리 배웠던 적이 있어요. IDLE라고 하는 거를 실행시켜서 그죠? 지금 제가 파이썬을 실행시켰는데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실행시키고 나서 아주 간단하게 내가 화면에 원하는 단어를 출력하는 방법 쉽게 출력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그 방법이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 시작 버튼 줄을 지금 제 두 번째 화면에다 놓고 써서 네, 지금 실행을 해봤어요. 자,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쉘 기억나죠? 자, 여기다 씌워요. 우리 프린트 뭐 했었죠? 항상 여러분의 학과 그리고 이름을 입력하자라고 해서 입력해서 엔터 그러면 컴퓨터가 아까 이해보 그죠? 네, 제 정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쓰면 됐어요. 한글이나 영어나 키보드 바꿔서 프린트 나 여기 헬로우라고 입력을 하면 해줬죠. 또는 굉장히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8자리 곱하기
18자리에도 계산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최근 버전을 한 번 더 설치하다 보니 파이썬 3.8.5 버전도 지금 설치를 해서 여러분에게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자, 이해되셨죠? 쉽게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자바나 다른 프로그램들은 클래스 선언에서 hello world라고 하는 걸 만드는 앱을 만들 거야. public, static, void, main, spring 다 배열까지 선언을 하고 시스템에 출력해라, print in hello world 이거를 출력해라. 자, 너무나 길죠? 물론 여러분이 언어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갈래의 길을 알려줘요. 파이썬을 배우셔도 좋고 데이터 과학 쪽이나 뭐 웹을 사용한다 또는 웹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럼 여러분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우는 게 좋고요. 나는 웹이나 뭔가의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럼 자바를 배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배우는 언어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파이썬 지금 선택했죠? 간결하고 배우고 싶다. 쉽다. 배우기 쉽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파이썬이다. 자, 그러면 쉽고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였고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쉬워요. 나 반복하고 싶어. 해볼까요? 나 반복하고 싶어.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아요. 나 범위만큼 어디의 범위만큼 1에서 10까지인데 11까지 왜 1부터 숫자를 3개 했기 때문에 11까지 마감되지 않았어. 난 이 언어에 프린트 할 거야. i라고 하는 값 지금 여기서 입력한 i 값을 출력해줘 라고 하면 이 i라고 하는 걸로 출력해줘 라고 마감을 저희가 프린트라고 해서 실행을 하면 물론 여러분들 요 글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new 파일 적었고 run 모듈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바탕화면이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장을 한번 했었죠. 기억이 나나요? 우리 과거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실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예전에 여러분들 테스트라고 하는 걸 제가 저장을 해서 썼었죠.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실습 지금 진행을 해볼게요. 테스트까지만 입력해도 파이썬 프로그램 덮었어서 저장을 했었어요. 그죠? 파이썬 확장자 py라고 하는 거 저는 바탕화면에 있었기 때문에 저장 한 번 더 저장했고 실행을 했더니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출력해줬네요. 그죠? 자, 여러분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화면 캡처로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또는 여러분들 제가 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저랑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좋고 지금 제가 제 과목을 전체 수강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50명 단위 3개의 분반이 저하고 함께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의 분반의 시간이나 이것도 자율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실시간 저에게 캡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캡처라고 하는 프로그램 실행하셔서 지금 한 만큼 저랑 공부한 만큼 캡처하시면 되죠. 그죠? 저는 이렇게 캡처해 볼게요. 자, 캡처하고 파일로 저장하셔도 되고 복사하셔서 어디다가 여러분이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문서에다가 한 번 더 모아서 저한테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세요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과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쉬워요. 매주 일주일인데 수업과 동시에 여러분이 작업하면서 천천히 실습한 내용을 캡처샷 해가지고 저장해 놓으시면 편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 굉장히 편하게 우리 과제하잖아요. 똑같이 실습하고 컨트롤 C,
한글이나 지금 한글 켜있죠? 자, 한글이나 또는 워드 또는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편하게 프로그램에 실행시켜서 과제라고 하는 페이지 설정하시고 여백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그러면 조금 전에 저하고 캡처했던 거 붙여넣어졌죠? 그럼 이거 쓰시면 되잖아요. 붙여온 그림을 글자처럼 지정하시고 더블 클릭했어요, 저는. 자, 첫 번째 1. 이건 뭐 실습한 거예요, 지금? 파이썬 배우는 이유였죠. 1. 엄마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 쓰면 돼요, 이렇게. 파이썬 뭐다? 파이썬을 배우는 이유. 프로그램이 간단하다. 배우기 쉽다. 자, 그리고 맨 위에다 뭐 적으면 돼요? 여러분들 번호, 학번, 학과, 이름, 그 다음에 언제, 실습, 2020년 9월, 여러분들 실습하는 날, 9월 14일, 15일, 아니면 여러분들 날짜 적으시면 돼요. 하루에 다 하셨다 그럽니다. 14일 강의 듣고 18일 실습 제출합니다.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하면서 단 하나는 수업 시간 내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원격 접속을 하거나 질의응답하고 여러분이 실습하는 걸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저도 실습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 정리하고 강의 녹화하고 하는 내용들을 준비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습하는 것을 하고 파일명, 자 제발 파일명도 여러분 학과 학번 이름, 전에도 한번 파일명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장하실 때 내가 언제 뭐 했다라고 하는 것도 쓰셔도 좋지만, 자, 학번, 학과, 이름, 실습일 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알아보기가 쉽겠죠. 이해하시죠? 자, 이거 계속 켜놓고 여러분들하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그럼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프로그래밍이 정말 처음 배우는 초보자도 되게 쉽게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1학기에 정말 쉽게 배워서 넘어갔고요. 2학기에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걸로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실습을 지금 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또 다양한 라이브러리도 제공한다.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다양하게 제공을 해서 1학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를 많이 했었고, 그죠? 그림 많이 그렸어요. 동그라미, 사각형, 별 이런 거 많이 그렸죠? 많이 하셨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하시는 거는 자,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개발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모듈과 패키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패키지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사용한 모든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거, 뭐 플롯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대중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다. 요즘 들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언어 중에 미국에서도 39개의 대학 중 파이썬의 기초 프로그래밍 하는 언어가 가장 많대요. 근데 물론 39개는 미국에 뭐 엄청난 대학들이 종류가 있는데 공학에서 얘기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파이썬은 네이버 지식인 같은 역할을 하는 스톡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최근에 파이썬을 정말 많이 배웠대요. 네, 맞아요. 자바는 끊임없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자바스크립트, 이건 또 다른 언어지만 C는 이 아래 떨어져 있고요. PHP도 굉장히 아래로 쳐져 있어요. 네, 옛날 언어라고 치부돼 있는데 파이썬은 끊임없이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한 추세를 봤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파이썬을 배우셔도 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다. 자, 그럼 파이썬이라고 하는 실습을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A에 7을 넣어주고 B에다가 5를 넣었더니 A하고 B 더하면 몇이다? 7하고 더해서 12. 맞나요? 해보면 되죠. 그죠? 실습 계속 여러분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내용 지우고 하셔도 되고 여기다 뭐 하시면 돼요? 뭐 누르면 주석 처리되죠? 샵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나 A에 7 넣고 B에 뭐 넣는다고요? 5 입력할 거야. A에는 7 넣어주고 B에 5 넣고 프린트 A하고 B하고 더해줘. 그러면 저장할 때 F5 누르면 되죠? 자, 그랬더니 10이 나와요. 맞나요? 10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거를 서로 바꿔서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따옴표를 붙여봤어요. 따옴표. 자, 따옴표 붙입니다. 따옴표에서 F5 저장했더니 결과는 뭐 준대요? 어머, A하고 B를 출력해요. 이유가 있었죠? 뭐 있었죠? 우리 따옴표는 문자 취급할 때 쓴다. 맞아요. 문자를 취급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문자라고 하는 거 A 플러스 B와 프린트 따옴표 안에 A 플러스 B는 다르다. 왜?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나요? 따옴표, 헛따옴표랑 쌍따옴표 쓰는 거. 헛따옴표하고 쌍따옴표 차이가 있다. 헛따옴표, 쌍따옴표. 자, 그 다음 살펴보죠. 자, 그럼 실습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그럼 메모리와 변수라고 하는 거. 변수와 메모리. 자, 변수는 뭐였죠? 변수? 지금 조금 전에 A하고 B 사용해봤어요. 그쵸? 뭐예요? 얘를 A라고 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5를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뭐예요? A에 대문자로 썼네요. 소문자, 대소문자 가립니다. 5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제가 이게 같다고 그랬었나요? 이건 뭐라고요? 대입하다. 대입하다라고 읽는다 설명했었죠. 5를 A에 대입하다 대신 입력해 놓다. 그래서 A라고 하는 A라고 하는 변수에는 값을 저장해라. 그래서 장소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변수의 값이 저장되는 공간을 우리는 메모리라고 하고요. 변수의 값을 넣으라고 뭐 한다? 선언한다. 5를 A에 5라고 선언했다. 그럼 물리적 메모리 어딘가에는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협력해서 메모리 저장 위치를 할당하고 그 위치에 메모리 주소라고 하는 위치에 5라고 하는 값을 저장한다. 자, 그러면 변수명이라고 하는 건 사용할 때 뭘 쓸 수 있다? 알파벳이거나 숫자이거나 밑줄로만 선언할 수 있다. 밑줄은 하이픈이 아니라 언더바입니다. 그 다음 변수명은 의미 있는 단어로 표기하는 게 좋다. 왜? 가나다라 그냥 막 입력하는 거 또는 영어로 자판해놓고 한글로 타이핑한 거랑 같이 선언하는 것 굉장히 좋지 않다고 그랬었죠. 왜냐하면 이 표기 방법이 스네이크, 뱀 표기 방법과 또 뭐 있었다고요? 카멜,
낙타 등 표기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왜? A라고 하는 대문자는 65를 갖고 있고 소문자 A는 9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고 있어서 변수의 대소문자를 가려야 한다. 다르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약어 이미 저장해서 if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변수명으로 if 사용할 수 없다. 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컴퓨터 리저버드 워드 이미 저장되어 있는 예약어는 우리가 변수명으로 별도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럼 메모리 공간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변수라고 하는 메모리에 저장될 때 크기만큼 일정한 용량을 할당받아요. 하나의 자리값 이진수라고 불리는 한 자리는 비트이고 8개의 비트가 1바이트이다. 그래서 1024바이트는 1kB, 우리가 킬로바이트라고 설명하고 또 1024kB는 1메가바이트라고 해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바이트. 바이트, 그 다음에는 킬로바이트, 그리고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는요 기가바이트, 그리고는요 테라바이트. 요즘 여러분 하드디스크 몇이요? 테라바이트 쓰죠? 네. 그래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등등등 계속 용량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모리 공간 표현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에 이제 메모리 공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료형에 대한 것도 살펴보도록 하지요. 기본 자료형이에요. 얘는 정수형이라고 해서 자료형에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는 거를 포함해서 정수로 한정된 값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수라고 하고 자연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정수, 자연수. 우리 항상 정확한 거 알고 가자라고 할 때마다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뭐라고 쓰면 돼요? 자연수란 무엇인가? 그래서 자연수란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연수는 뭐라고 해요? 양의 정수의 총칭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더하여 얻는 수 1, 2, 3 따위가 자연수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찾으면 돼요? 우리 정수란 또는 정수란 무엇인가? 정수란 가지런한 수래요. 그래서 자연수의 염과 음수를 합하는 거래요. 자연수를 포함한다. 그러면 정수는 염과 음수까지도 포함한다. 정수는 뭘 포함한다?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해서 증가하는 값인데 정수는 0도 포함을 하고 음수, 마이너스 음수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에 대한 거 음수, 양수라고 하는 거 차이도 아셔야 되고 그러면 그 중에 실수다. 실수다. 그러면 실수는 뭐예요? 소수점이 포함된 값. 그 다음 문자는요. 문자형이라고 해서 값이 문자로 출력되는 것. 그 다음에 불리언이라고 얘기하는 불린형은 참과 거짓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 그럼 정수는 양수와 정수라고 했으니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9도 표현됐네요. 실수는요. 소수점을 표현한다 그랬으니까 옆에 점 단위의 소수도 표현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문자는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우리 따옴표라고 썼을 때 호따옴표, 쌍따옴표를 시작해서 문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여러분이 표현하는 거 실습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실습해서 결과 어디다가 파이썬에 파이썬 해놓고 여러분이 실습한 거 파일에다가 입력 쭉 하셔서 네, 결과 캡처 해주시는 거 아시겠죠? 네, 캡처 잠깐 하시는 시간 갖고 네, 쉬셨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